여러분, 최근에 자동차 사러 가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할부로 자동차를 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자동차 할부 금융을 중단한 캐피탈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롯데캐피탈도 자동차 할부 금융 중단했습니다. 메리츠 캐피탈도 중단했고요. 미래에셋캐피탈도 중단했습니다. KB 아시죠? 예, KB 캐피탈도 국민은행입니다. 중단했고요. BNK 캐피탈도 중단했고요. 우리금융 캐피탈도 중단했습니다. 여러분 캐피탈 앞에 앞자가 보면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죠. 롯데, 메리츠, 미래에셋, 우리금융, BNK, 국민은행, KB 이런 유수의 기업들이 자동차 할부 금융을 중단했어요. 그러니 이게 뭐 난리도 아닌 거죠. 시장의 분위기가 진짜 싸합니다. 싸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할부 금융을 왜 중단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요. 자금을 조달 못합니다. 예. 지금 여전채라고 이야기하죠. 여전채. 여전채가 이제 여신 전문 채권이라는 게 여신 전문 금융기관의 채권을 여전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캐피탈채나 카드채나 이런 걸 여전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2022년 10월에 보세요. 10월에 8,457억 원을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했어요. 그런데 2021년으로 가볼까요? 2021년 10월에는요. 2조 1,38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좀 더 앞으로 갈까요? 2020년에 넘어가니까 2조 8,500억 원을 시장에서 조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긴 하지만 8,457억 원이니까 조달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조달이 10월 달에. 예년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이야기고요. 예. 그런데 이게 11월 달 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심각합니다. 시장에 들어가면요. 채권 시장에는 국채밖에 안 보이고 예, 은행채밖에 안 보이고 예, 특수채밖에 안 보입니다. 한전채밖에 안 보여요. 예, 여전채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금리를 8% 9% 줘야 되는데 금리를 8% 9% 주고 나서 말입니다. 그렇게 돈을 예, 조달해서 그 돈으로 할부금융을 할 수 있겠습니까? 8% 9%로? 불가능하죠. 조달 자체가 안 되는 거 조달 자체가. 그러니 당연히 자동차 할부금융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 이 조달도 힘들지만 조달한 자금을 운영하기도 힘들어요. 왜?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7월만 하더라도 자동차 할부금 구매금리가 2.6%였거든요. 그런데 8월에 4%씩 쭉 올라가더니 11월에는 6.7%입니다. 여러분 6.7%의 할부금리를 주고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사시겠습니까? 안 살 겁니다. 아마. 소비자가 기피하는 거죠. 소비자가. 아니 6.7%를 주고 자동차를 왜 사겠습니까? 그러니 심각하다 이야기를 하는 게 할부금융 입장에서는 돈도 못 구하는데 예, 높은 금리로 할부금융을 하려고 보니까 고객까지 기피해. 그러니 아이고 이거 사업 안 하는 게 낫겠다. 결국은 말입니다. 자동차 할부금융 예, 사업 자체를 줄이는 거죠.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자, 기아차 소렌토를 산다. 정가가 3,838만 원입니다. 지난 5월에 금리 1.9%를 적용했을 때는 월 납입액이 83만 986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7.4를 적용을 하니까요. 92만이에요. 92만. 92만 6,196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총 비용이 정가가 3,838만 원인데 옛날에 1.9%로 정리했을 때는 3,988만
7,270원을 지불했거든요. 지금은요 3,800만 원짜리가 4,445만 7,422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제네시스 G80은요 5,890만 원이거든요. 월 납입액이 127만 5,274원이 1.9% 적용할 때예요. 그런데 월 납입액이 지금 7.4%를 적용하니까 142만 1,390원입니다. 총 비용도 1,000만 원을 더 내요. 1,000만 원을. 1,000만 원을. 1.9%일 때는 6,121만 3,141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세요. 7.4%가 되니까 5,890만 원짜리가 6,822만 6,732원을 냅니다. 거의 1,000만 원을 더 내죠.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고 말죠. G80을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그만큼 비싼데.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말입니다. 저는 생각이 굉장히 깊어지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깊어지느냐. 자금 조달이 저렇게 안 되면 결국 말입니다. 시장의 왜곡은 점점 커지고 시장의 왜곡이 커지면 이게 자동차 판매에 대한 어떤 상황도 굉장히 깊어진다. 지금까지 자동차 사겠다고 계약한 사람들이 계약 파기하는 사례도 진짜 많이 터질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저는 금융위기로 보이는 거예요. 금융위기로. 작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금융위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융을 동원해서 활부라는 이름으로 자동차를 사는데 못 산다? 사지 못한다? 그러면 자동차를 생산하는 산업계는 어떨까요? 자동차를 더 팔아야 되는데 더 못 파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잖아요. 그죠? 금융의 어떤 위기가 금융의 어떤 충격이 실물경제에 충격을 준다. 이게 금융위기거든요. 실물경제의 충격이 금융의 위기를 준다. 이것도 금융위기고요. 결국은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스러움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간다면 내년에 자동차 시장은요 굉장히 큰 한파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한전발 금융위기 이거 심각하다. 이거 제대로 시간을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고 풀지 못하면 전체 위기로까지도 발전할 수 있다는 거 저는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여전체가 6.162%까지 올라가도 지금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전체라는 건 결국 캐피탈이나 그죠? 카드사나 이런 데가 다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려워지면 제2금융권의 충격 당연히 오는 거고 그 위기가 산업위기로 저는 발전될 수 있다는 것 저는 충분히 직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의 위기는요 제가 일부러 만들어내지 않아도 일부러 만들 필요도 없고요. 또 그럴 생각도 없고요. 현실을 똑바로 직시만 해보더라도 시장의 위기는 점점 커진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오늘은 또 이 캐피탈사 여전체의 위기가 또 산업의 위기로 발전한다는 말씀까지 드렸네요.